췌장암, 조기 발견이 가장 어려운 침묵의 암. 최근 6개월 동안 5kg이 빠졌나요? 별다른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등 뒤쪽이 묵직하게 아프면서 소화가 잘 안 되나요? 그냥 스트레스나 위장장애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5년 생존율 12%.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이 질병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80%가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경고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20%의 희망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췌장암, 왜 조기 발견이 어려운가? 이성호 씨는 평생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받아온 모범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매년 위내시경, CT까지 꼼꼼히 받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복통으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췌장암 사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6개월 전 CT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속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장기입니다. 위장 뒤쪽, 척추 앞쪽의 복강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일반적인 촉진으로는 만져지지도 않고 초음파로도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요새 같은 곳에 숨어 있어서 암이 생겨도 외부로 신호를 보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췌장암의 성장 속도입니다. 다른 암들은 보통 수년에 걸쳐 천천히 자라지만 췌장암은 몇 개월 만에 급속도로 커집니다. 게다가 췌장 주변에는 간, 십이지장, 대동맥, 대정맥 등 중요한 장기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조금만 커져도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쉽습니다. 국립암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80% 이상이 진단 당시 이미 3에서 4기 상태라고 합니다. 1에서 2기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전체 환자의 20%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췌장암이 암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절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의료진들은 췌장암도 전조 증상이 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뿐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미세한 신호들을 환자 본인이나 심지어 의사들도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로 치부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침묵의 암. 김영미 씨는 6개월 동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계속되었거든요. 갱년기 증상인가 싶어서 산부인과를 갔다가 스트레스성 위장 장애인가 싶어서 내과를 갔다가 결국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노랗게 변하면서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때서야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이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초기에는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암들은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출혈이 생기거나 통증이 나타나는 등의 뚜렷한 신호를 보내지만 췌장암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조용합니다. 설령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가벼운 복통, 식욕부진 등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흔한 증상들입니다. 심지어 의사들도 처음에는 위장질환이나 담낭질환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좋아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며칠 소화제를 먹으면 좀 나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나빠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런 호전과 악화의 반복 때문에 환자도 의사도 심각성을 놓치게 됩니다. 한 췌장암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췌장암 환자들을 만나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뭔가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너무 모호해서 병원에 가도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복부 통증과 등 쪽 통증의 차이점. 박민수 씨는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업 특성상 어깨와 등이 자주 아팠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등 통증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마사지를 받아도 파스를 붙여도 심지어 침을 맞아도 좋아지지 않는 묵직하고 깊은 통증이었습니다. 특히 누워있을 때 더 심해져서 밤에 잠을 설치게 되었죠. 처음에는 디스크나 근육통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정밀 검사에서 췌장암을 발견했습니다. 췌장암의 통증은 매우 특징적입니다. 일반적인 복통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먼저 위치가 독특합니다. 명치 부근에서 시작해서 등 쪽으로 뚫고 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마치 꼬챙이로 배를 관통시키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통증은 체위에 따라 변화합니다. 똑바로 누우면 더 심해지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옆으로 누우면 조금 완화됩니다. 이는 췌장이 후복막강에 위치해 있어서 누울 때 주변 장기들이 눌러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또한 이 통증은 식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췌장이 소화효소를 분비해야 하는데 암으로 인해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하려다 보니 통증이 심해집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통증이 진통제로 잘 완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두통이나 근육통은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같은 진통제로 어느 정도 조절되지만 췌장암으로 인한 통증은 웬만한 진통제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심지어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할 정도입니다. 만약 설명할 수 없는 등 통증이 4주 이상 지속되고 특히 50세 이상이면서 흡연력이 있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체중 감소와 식욕 부진, 간과하지 말자. 최순자 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많이 빠졌네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3개월 만에 7kg이나 빠졌거든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함께 살던 딸이 엄마가 밥을 너무 안 드신다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밥맛으로 유명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입맛이 없다며 조금씩만 드시는 모습을 보고 결국 병원 검사를 받게 되었고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환자의 90% 이상이 체중 감소를 경험합니다. 이는 암 자체가 몸의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췌장의 기능 저하 때문입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암으로 인해 이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지방 소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리파아제라는 효소가 부족해지면서 지방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대변이 기름기가 많고 색깔이 연하며 물에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은 대변이 끈적끈적하고 변기에 잘 안 내려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식욕부진은 더욱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암 자체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뇌의 식욕 중추에 영향을 미치고 만성적인 염증 반응으로 인해 입맛이 떨어집니다. 또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을 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체중 감소의 속도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3에서 6개월 동안 평소 체중의 5% 이상 70kg인 사람 기준 3.5kg 이상 빠졌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별다른 이유 없이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다면 췌장암을 포함한 여러 암의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살을 빼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빠질 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빠지더라고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좀 더 일찍 알아챘다면. 이 말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황달 증상, 피부와 눈의 변화 주의. 조현준 씨는 아내로부터 여보, 눈이 좀 이상한데?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해 있었고 피부색도 전체적으로 누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간 질환인가 싶어서 내과를 찾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췌장 머리 부분에 생긴 암이 담관을 막아서 생긴 황달이었습니다. 황달은 췌장암의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췌장 머리 부분에 생긴 암의 경우 70% 이상에서 황달이 나타납니다. 이는 암이 담관을 압박하거나 막아서 담즙이 제대로 흘러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황달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합니다. 이 변화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더 빨리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을 제외한 전신 피부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황달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소변색이 진한 갈색이나 콜라색으로 변하고 대변색은 반대로 연한 회색이나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이는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또한 황달이 있으면 피부 가려움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담즙산이 피부에 축적되면서 생기는 증상인데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항히스타민제도 별 효과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황달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의미라는 점입니다. 담관을 막을 정도로 커졌거나 간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황달이 나타나기 전에 다른 증상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의료진들은 40세 이후에 설명할 수 없는 황달이 나타나면 췌장암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통증이 없는 황달은 더욱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췌장암의 연관성. 이기환 씨는 58세에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력도 없고 비만도 아니었는데 혈당이 300을 넘나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분비내과에서 당뇨 치료를 시작했지만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고 담당 의사가 혹시 췌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추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는 췌장암이었습니다. 췌장암과 당뇨병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오래된 당뇨병은 췌장암의 위험 인자이고 반대로 새로 생긴 당뇨병은 췌장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조기 발견의 열쇠입니다. 먼저 기존 당뇨병 환자의 경우 췌장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 높습니다. 오랜 기간 높은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췌장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암 발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새로 발생한 당뇨병입니다. 50세 이후에 가족력이나 비만 등의 위험인자 없이 갑자기 당뇨병이 발생하면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진단 당시부터 혈당이 매우 높거나 일반적인 당뇨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는 더욱 위험한 신호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새로 당뇨병 진단을 받은 50세 이상 환자 중 약 1%에서 3년 이내에 췌장암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 인구의 췌장암 발생률보다 8-10배 높은 수치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복부나 등의 통증, 황달, 혈변이나 흑색변 등입니다. 한 내분비내과 전문의는 새로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 특히 50세 이후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췌장 영상 검사를 권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과잉 진료가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검사라는 것입니다. 흡연과 췌장암 위험 증가. 김철호 씨는 40년간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워왔습니다. 폐암이 걱정되어 금연을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폐CT에서 이상 없다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췌장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의사로부터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담배는 폐암보다도 췌장암과의 연관성이 더 강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췌장암 위험이 3-4배 높아요.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확실한 위험 인자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들이 혈류를 통해 췌장에 도달하여 암을 유발합니다. 특히 벤조피렌, 니트로사민, 방향족 아민 등의 물질들이 췌장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암세포로 변화시킵니다. 흡연의 영향은 누적적입니다. 하루 담배 개비수와 흡연 기간을 곱한 감년 팩-2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20년간 하루 한 갑씩 20년 또는 하루 두 갑씩 10년 이상 흡연한 사람은 췌장암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간접 흡연의 영향입니다. 직접 흡연하지 않아도 장기간 간접 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의 췌장암 위험도 1.5에서 2배 증가합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흡연 환경에 노출된 경우 영향이 더 큽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은 금연의 효과입니다. 금연 후 5년이 지나면 췌장암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10년 후에는 비흡연자 수준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아지지는 않아서 과거 흡연력이 있다면 평생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자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금연 욕구함으로 인한 미각 변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만성 기침의 양상 변화, 복부 불편감 등입니다. 한 췌장암 전문의는 흡연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다. 폐암 검진만큼 췌장암 검진도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40세 이후 흡연자라면 2년마다 복부 CT나 MRI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가족력과 유전적 요인. 박미영 씨는 아버지를 췌장암으로 잃었습니다. 당시 의사는 췌장암은 유전성이 있으니 자녀들도 주의하라고 당부했지만 구체적인 검진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큰오빠도 췌장암 진단을 받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가족성 췌장암 증후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때부터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기 시작했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췌장암의 5에서 10%는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직계 가족 부모, 형제자매, 자녀 중 췌장암 환자가 1명 있으면 위험도가 2에서 3배, 2명 이상 있으면 6-32배까지 증가합니다. 이는 다른 암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가족성 췌장암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BRCA1, BRCA2는 유방암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췌장암 위험도 높입니다. 또한 PALB, CDKNEA, ATM, MLH1, MSH2 등의 유전자 변이도 췌장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가족력 패턴이 있습니다. 췌장암뿐만 아니라 유방암, 난소암, 대장암, 흑색종 등이 가족 내에서 함께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린치 증후군이나 BRCA 관련 증후군 등의 유전성 암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의 췌장암은 일반적인 췌장암보다 발병 연령이 빠릅니다. 평균 10에서 15년 정도 일찍 발생하므로 가족력이 있다면 40세부터는 정기 검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와 유전 상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변이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검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변이가 있다면 더 자주,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예방적 수술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유전학자는 가족성 췌장암 가족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일반인보다 위험하긴 하지만 그만큼 더 일찍, 더 자주 검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췌장암 조기 검진,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계속. 첫 번째 방법은 영상 검사입니다. 복부 CT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지만 2cm 미만의 작은 종양은 놓칠 수 있습니다. 복부 MRI는 CT보다 해상도가 높아 1cm 정도의 작은 병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MRC 피자기공명 담췌관조영술은 담관과 췌관의 변화를 자세히 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내시경 초음파 EUS는 가장 정확한 검사 중 하나입니다. 내시경을 12지장까지 넣고 초음파로 췌장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5mm 정도의 매우 작은 병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위가 있으면 바로 조직 검사도 가능합니다. 혈액 검사로는 CA19, CEA 등의 종양 표지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췌장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췌장염이나 담도 질환에서도 상승할 수 있어 단독으로는 진단 가치가 제한적입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변화 추이를 관찰하면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리고드 바이아프시라는 새로운 검사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암세포나 암세포에서 나온 DNA 조각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이론적으로는 매우 초기에 암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과 주기도 중요합니다. 일반인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정기 검진이 필요 없지만 고위험군은 다릅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거나 만성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는 40에서 50세부터 6개월에서 1년마다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예방에 도움. 이현우 씨는 50세 생일을 맞으면서 생활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40년간 피워온 담배를 끊고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시던 습관도 끊었습니다.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주 3회 이상 운동을 시작했죠. 5년이 지난 지금 체중은 10kg 감량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기 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 안심하고 있습니다. 췌장암 예방에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췌장암의 주요 위험 인자 중 상당 부분이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연은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흡연은 췌장암 위험을 3에서 4배 증가시키므로 금연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금연 후 5년이 지나면 위험도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10년 후에는 거의 비흡연자 수준이 됩니다. 절주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만성 췌장염을 일으키고 이는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됩니다. 하루 알코올 섭취량을 남성은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도움됩니다. 첫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특히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등과 베리류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암 예방에 도움됩니다. 둘째, 가공육과 붉은 고기의 섭취를 줄이세요.
WHO에서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췌장암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신 생선, 닭고기, 콩류 등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당분이 많은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에 부담을 주고 만성적인 고혈당은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만은 췌장암 위험을 1.5에서 2배 증가시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칼로리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췌장암 치료법과 생존율 현실적 접근. 한영수 씨는 췌장암 2기 진단을 받았을 때 절망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은 모두 암울했고 주변에서는 췌장암은 답이 없다는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2기라면 수술이 가능하고 충분히 희망이 있다며 적극적인 치료를 권했습니다. 휘플 수술을 받은 후 항암 치료를 병행했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췌장암의 치료 성과는 진단 시기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전체 5년 생존율은 12% 정도로 낮지만 1기에서 발견하면 생존율이 40에서 50%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다른 암들과 비교해도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수술적 치료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췌장암 환자 중 약 15에서 20%만이 수술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단되는데 이 경우 5년 생존율이 25에서 30%까지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수술법인 휘플 수술 췌12지장절 제술은 췌장 머리, 12지장, 담낭, 담관 일부를 함께 제거하는 복잡한 수술이지만 최근 수술 기법의 발달로 합병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치료 옵션이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이 주된 치료법으로 최근 개발된 새로운 항암제들로 생존 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FOLFIRINOX, 젬시타빈납 파클리탁셀 등의 조합요법으로 평균 생존 기간이 1년에서 1.5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 전후에 보조적으로 사용되거나 통증 완화를 위해 시행됩니다. 최근에는 정위방사선 수술 SBRT 같은 정밀 방사선 치료로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면역 치료와 표적 치료도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BRCA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PARP 억제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고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도 일부 환자에게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화 치료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통증 조절, 영양 관리, 심리적 지지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생존 기간 연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췌장암은 분명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 설령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 의미 있는 생존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간입니다. 췌장암은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몇 개월의 지연이 치료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증상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특히 3개월에 5% 이상 빠진 경우, 명치에서 등으로 뚫고 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50세 이후 새로 생긴 당뇨병이나 기존 당뇨가 갑자기 조절되지 않는 경우, 황달, 특히 통증이 없는 황달, 대변색이 하얗게 변하거나 기름기가 많아진 경우, 고위험군이라면 더욱 주의하세요. 직계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있거나 만성 췌장염이 있거나 스물감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다면 40에서 50세부터는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습관 개선도 잊지 마세요. 금연, 절주, 적절한 체중 유지,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이 모든 것들이 췌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췌장암 치료법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항암제, 면역치료, 정밀의료 등으로 환자들의 예후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냥 소화불량이겠지,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라고 넘기지 마시고 의심스럽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곧 생명입니다.